공황장애 강도에 따른 4단계 대처 시나리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공황 발작을 처음 경험했을 때의 상황 또한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절대 기억을 지울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죽을 것 같은 상황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다는 공포에 항상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로부터 둔감해져야 공황장애를 관리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방법을 시도해 볼 것인지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릴 테니 참고해서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황 발작을 경험한 초기에는 정말 괴롭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큰 병이 생긴 것으로 생각해서 입원도 했고 각종 정밀 검사비로 약 300만 원은 썼던 것 같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사 말에 분명 큰 병이 있는데 못 찾아내다니 황당해 했었습니다. 초기에는 밖에 혼자 나가지도 못했고 와이프 손을 잡아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공황 발작이 하루에도 2에서 3번씩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초기인 경우에는 공황장애에 대한 이해조차 안 돼 있는 경우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초기에는 공황 발작이 왔을 때는 고민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처방해 주는 신경안정제를 먹고 그냥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당연 잠이 들면서 나는 못 깨어날지 모른다는 공포와 왜 이런 병이 나에게 왔을까 하는 원망과 남은 가족에 대한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한 상태로 잠들게 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눈이 떠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들기 전에 느꼈던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고통들이 사라져 있습니다. 공황 발작은 1. 뭔가 이상하다는 증상을 느낌 2. 증상에 대한 지나친 관찰 3. 곧 공황 발작이 심해지겠구나 하는 공포 4. 공황 발작 발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초기에는 그냥 진정제를 먹고 멍 때리거나 잠을 자는 것으로 공황 발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공황장애에 대한 이해와 태도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약의 도움을 빌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초기에 몇 번의 이러한 경험을 통해 죽지는 않는구나 하는 경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겔포스, 알마겔 같은 겔 타입의 위장약을 병용해 보는 방법입니다. 1. 뭔가 이상하다는 증상을 느끼는 단계에서의 주 증상은 약간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시야가 살짝 흐려지기도 하고 속이 뭔가 비릿하거나 울렁대는 느낌, 숙취가 생겼을 때와 비슷 같은 것들입니다. 이때 위장약을 한 포 정도 복용을 하면 속이 편안해지면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양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 움푹 들어간 곳을 아플 정도로 지압해주면 더 도움이 됩니다. 물론 진정이 안 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고민하지 말고 신경안정제 먹고 잡니다.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 반드시 진정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확신합니다. 이렇게 위장약으로 진행을 막은 경험이 생기게 되면 신경안정제 안 먹고도 조절할 수도 있구나 하는 기억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방법에서 더 나아가면 위장약, 안정제 등 약에 의존하지 않고
진행을 중단시켜보는 방법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 초기에 이런 시도가 잘 안 먹히면 위장약 또는 신경안정제 먹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편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더딜 수 있지만 훈련이 되면 꽤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공황 발작이 오기 전에 전조 증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왔을 때 증상을 관찰하게 되면 증상이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애써 무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어떤 곳이나 관심 있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이때도 양손 엄지와 검지 사이를 아플 정도로 지압해 주면 더 좋습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에 침잠하게 되면 오감, 특히 시각, 청각이 무뎌집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시각, 청각, 촉각을 자극함으로써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거나 다른 생각을 하도록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황 발작은 1. 뭔가 이상하다는 증상을 느낌. 2. 증상에 대한 지나친 관찰. 3. 곧 공황 발작이 심해지겠구나 하는 공포. 4. 공황 발작 발현. 이처럼 진행되는데 증상을 관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오감 자극 방법, 위장약, 신경안정제 등을 적절히 활용해서 공황 발작 발현을 막는 경험이 늘다 보면 회사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크게 불편하지 않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대처 경험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주변에 있는 가족, 같이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내가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 이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두어야 합니다. 전조 증상이 왔을 때는 이를 즉시 알리고 여차하면 도와달라고 편하게 부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공황장애는 기억의 병이므로 낫는 병이 아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 가족에게도 알게 해서 다 나았다고 생각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나은 줄 알았다가 다시 찾아왔을 때 실망이 너무 크게 됩니다. 또한 이해하지 못하거나 궤병 아닌가 하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데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제 경우에는 주변에 미리 알려두어서 공황 발작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처를 잘 못해 이전보다 더 강한 공황 발작을 경험하게 되면 기억을 무디게 하는데 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공황장애를 절대 치료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 관리해서 인생의 긍정적인 친구 같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화이팅을 외치십시오. 다음 동영상에서는 보조적인 방법들로 활용하면 좋거나 또는 하지 않은 것이 좋은 것들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